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고 우리 경제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기업이 없겠지만은 설상가상으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 이야기입니다. 대규모의 명예퇴직으로도 모자라 휴업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자 드디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 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은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원자력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한 사람으로서 두산중공업 문제와 탈원전 정책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우선 두산중공업 문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산의 위기가 다른 기업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코로나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피해는 국가의 능력으로 예방이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두산중공업이 당하는 위기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을 단편적이고 왜곡된 지식에 근거를 둔 잘못된 정책으로 의도적 인위적으로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거죠. 피할 수 있는 재앙, 피해야 할 재앙을 고의적으로 만들고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할 기업을 대통령의 오판으로 일부러 죽이고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창굴로 불의의 피해를 보게 된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두산의 위기에는 국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환경 근본주의자들의 혹세무민과 괴담에 현혹되고 이들의 어젠다를 지원하는 황당무계한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의 영혼을 빼앗기면서 시작된 재앙입니다.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도 이런 근본주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세뇌되어서 정신이 한번 꽂혀버리면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줄 모르고 스스로 광신자가 되어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국익 차원의 종합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은 근본주의 바이러스도 국가의 미래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두산중공업의 운명은 때를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의 도산과는 다릅니다. 원자로와 원전 터빈 발전기의 제조 기술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에 두산중공업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2세대 이상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부실화가 일개 기업의 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과 그 생태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한번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과는 다릅니다. 끝으로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긴급 자금 수혈로 유동성 위기를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두산의 경영난이 탈원전 정책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2017년 12월 수립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미 건설 중이던 신한울 3사 호기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순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답이 없다는 이야기죠. 10조 원의 예상 매출이 증발한 상황에서 1조 원의 긴급 수혈로
당장의 부도를 넘기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한다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공사나 호텔 같은 산업은 그 생태계가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구조고, 지금의 위기를 넘기면 살아날 수도 있고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도 가능하지만은 국내 유일의 원자로 기술 보유 업체에게 그런 선택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원자력 산업과 생태계 전체가 한 방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하나 살리자고 제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데는 두산의 흥망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사활적 문제고 환경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 주로 안전성, 경제성과 함께 환경 차원의 득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지만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공히 간과하는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에게 에너지 안보는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수입 에너지의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를 거쳐서 들여오는데 그중 한 군데만 막히면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지 여부에 우리 경제의 운명을 맡겨둘 겁니까? 남중국해 무인도를 불법 점령해서 군사기지까지 건설한 중국이 우리 유조선과 LNG 운반선의 항해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수백 발, 장사정포 수천 발 쏘는 것, 이거 막아내는 것보다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해상 수송로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송로가 막힐 때 전기불이라도 켜고 지하철과 철도 운행하고 공장 제대로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 외에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원전은 유사시에 우리 경제가 중동 산유국과 천연가스 수출국들의 횡포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줄 버팀목이고, 걸프 지역이나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무력 분쟁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아줄 최후의 보험입니다. 프랑스가 전력 공급에서 원전의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리게 된 게 값싸고 깨끗한 전력 공급만을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적 사활을 산유국들의 선의에 맡겨둘 수 없다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결단에서 출발한 겁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자주독립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운명을 산유국들의 손에 맡겨두는 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는 덕골주의의 산물입니다. 원전 건설을 국가의 자주독립의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프랑스보다도 부존 자원이 더 빈약하고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대한민국이 뭘 믿고 원전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은 그중 하나만 더 짚어보라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원전 이상의 해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대로 원자력 발전뿐 아니라 석탄 발전을 줄이고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약간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전력 요금 올리고 에너지 안보는 더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한 규모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려고 해도 엄청난 면적의 산림과 해안을 파괴해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어야 합니다. 온 국토를 흉물로 만들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입니다. 결국 기저부하용 전력으로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만큼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잡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에너지 안보까지 강화하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호소로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이 기회에 원전을 살리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환경 근본주의자들의 괴담과 요술만 무조건 믿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생각하십시오. 탈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 편파적이고 왜곡된 지식과 정보를 믿고 혹시 너무 성급하게 무리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한 번만 되돌아보시고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고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틀린 정책을 옳은 정책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밀고 나가는 것은 우매한 지도자의 만용에 불과합니다. 천영우TV의 천영우였습니다.